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뭐 할 거냐면요. 동기기 마지막 부분 해드리는데, 쪽수를 따지면은 제2장 동기기 36쪽을 봅니다. 36쪽을 보시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발전기까지 다 해드렸고요. 이번 시간에 전동기를 하는데, 동기기에서의 전동기는 시험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기기에서 거의 80, 90%가 바로 동기발전기에 관련된 문제이고요. 이제 10% 정도가 이제 동기, 전동기입니다. 비중으로 따지면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그래도 이제 책 안에 동기, 전동기도 들어가 있으니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마무리 짓고 변압기 쪽으로 변압기 쪽으로 이제 넘어갈 텐데, 그럼 36쪽에 보시면은 12번째, 난조의 발생과 뭐가 있냐면은 대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36쪽입니다. 36쪽. 36쪽 보시면은 난조의 발생과 대책이 있고요. 이때 난조 현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난조가 요겁니다. 우리가 난조 현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난조 현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동기기라는 것은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는 기계 장치가 바로 동기기입니다. 우리가 일정한 속도로 회전해가면서 전기를 만드는 것은 발전기고요. 돌아가는 것은 바로 전동기가 돼요. 우리가 이제 난조라는 것은 뭐냐? 난조라는 것은 동기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상을 난조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도대체 무슨 뜻이냐면은 동기기라는 것은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는 기계 장치가 바로 동기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지 못하는 현상이 바로 난조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기라는 것은 항상 일정한 속도로 회전해 가면서 전기를 만들면 발전기고요. 돌아가면은 전동기가 되는데 난조라는 것은 그렇지 않은 현상, 즉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지 못하는 현상을 난조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난조 현상이 발생되는 원인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텐데 바로 발생되는 원인이 있죠. 거기에서 여러분이 첫 번째 줄만 밑줄 칩니다. 그럼 난조가 발생하는 원인이 뭡니까 해서 총 몇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줄을 밑줄 칩니다. 즉 저속계 감도가 지나치게 예민한 경우입니다. 그 말은 저속기라는 것은 속도를 조절하는 부분을 저속기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 부분이 뭐가 되냐? 재구실하지 못하는 걸 뜻하겠죠. 우리가 이 저속기 감도가 지나치게 예민한 경우, 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속기라는 것은 속도를 조절하는 부분이 저속기가 되는데 그 저속기가 정확하게 역할을 못한 경우가 난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속기 감도가 지나치게 예민한 경우가 발생하는 원인입니다. 그 첫 번째 줄만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출제가 안 되는데 혹시나 또 불안하신 분들은 그냥 한번 눈여겨 봐두시고요. 그러면 발생하는 원인이 있다면 대책이 있겠죠? 그럼 두 번째가 바로 난조 방지법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줄만 밑줄 칩니다. 그럼 난조를 방지하는 방법에는 제동건선 설치한다. 즉 난조를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뭐냐? 제동건선입니다. 그러니까 난조를 방지하는 방법에는 첫 번째가 제동건선을 설치한다. 이때 난조를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제동건선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난조 방지법에서 두 번째가 바로 조속기가 너무 예민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까지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난조 현상이라는 것은 바로 동기의 역할, 즉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지 못하는 현상이 난조 현상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즉 그 말은 속도가 꾸준히 일정한 속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떨 때는 올라가고 어떨 때 속도가 떨어져요. 즉 속도가 들쭉날쭉하는 현상을 난조 현상이라고 부르고 이와 같은 난조 현상의 발생 원인은 바로 뭐라 그랬어요? 저속기 감도가 지나치게 예민한 경우가 되는 거고요. 요거를 없애는 방법, 대책에는 뭐가 있어요? 두 가지,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기억하자 그랬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제동건선 설치한다는 거하고 두 번째가 바로 조속기가 너무 예민하지 않도록 한다가 방지 대책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봐두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보시면 동기 전동기 13번째로 되어 있죠. 13번째 보시면 동기 전동기에 뭐가 되냐? 특징이 있습니다. 13번째 보시면 동기 전동기에 뭐가 되냐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13
13번째가 바로 동기 전동기의 특징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13번째가 바로 동기 전동기의 뭐가 되냐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동기 전동기의 특징은요. 동기 전동기의 뭐가 돼요? 특징은 항상, 즉 동기 전동기의 특징은요. 동기 전동기는 항상 동기 전동기라는 것은 항상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는 기계 장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동기 전동기라는 것은 항상 일정한 속도다. 그럼 항상 일정한 속도라는 것은 속도의 변화가 있어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럼 항상한 일정한 속도를 요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것을 동기 속도라고 부르고요. 이때 동기 속도 ns라는 것은 바로 뭐분의 뭐가 되냐 하면은 바로 p분의 뭐가 되냐 120의 f다라는 겁니다. 이때 p라는 것은 극수고 f는 주파수죠. 그래서 일정한 극수하고 일정한 주파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고정된 속도, 일정된 속도를 우리는 뭐냐 이것을 동기 속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동기적인 특징은 항상 일정한 속도다. 그럼 항상 일정한 속도가 바로 동기 속도가 되는 거고요. 이때 동기 속도 ns라는 것은 바로 뭐분의 뭐가 되냐? p분의 얼마? 120f입니다. 이때 P는 극수고 F는 주파수에서 일정한 주파수하고 일정한 극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고정된 속도를 우리는 동기 속도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동기 전동의 특징에서 바로 두 번째가 뭐가 있느냐? 두 번째는 바로 요겁니다. 바로 기동 토크가 기동 토크가 뭐가 되냐면은 제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기 전동기라는 것은 속도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동기 전동기의 특징이니까요. 이 특징을 여러분이 잘 봐두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동기 전동기의 특징을 일컫는 거고요. 그 다음에 D장 넘겨볼까요? D장 넘기시면은 14번째라고 있죠. 14번째가 있는데 바로 동기전동기의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있습니다. 14번째. 제목을 잡아가지고요. 14번째가 바로 동기전동기의 동기전동기 동기전동기의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동기전동기의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뭘 기억하시냐면은 여기에다가 요거 하나 적어 주시겠어요? 동기전동기의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것은요. 바로 즉 동기 발전기와 뭐냐? 반대입니다. 즉 동기 발전기의 반대로 한 게 바로 동기 전동기의 전기자 반작용입니다. 즉 반대 개념입니다. 그 말은 뭐냐? 요거예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뭐가 있냐면요. 전기자 반작용이란 전기자에서 나오는 자석이 계자에서 나오는 자석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냐에 따라서 교차, 증자, 감자가 나왔습니다. 그럼 첫 번째가 바로 교차 자하작용이에요. 교차 자하작용입니다. 그럼 이 교차 자하작용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는 거야? 우리가 이 교차 자하작용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는 거야? 동상인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습니다. 맞나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증자작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증자작용이라는 것은 자석이 증가하는 것을 증자작용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발전기일 때는 증자작용 때문에 앞선 전류가 발생했어요? 뒤진 전류가 발생했어요? 우리가 발전기일 때는 증자작용 때문에 앞선 전류였어요? 뒤진 전류였어요? 발전기일 때는 앞선 전류였죠.
근데 지금은 동기 발전기가 아니라 전동기니까 전동기는 발전기의 반대라면 발전기일 때 증자작용일 때 앞선적을 했다면 이거는 반대니까 뒤진 전류가 흐릅니다. 이것을 지상인 전류라고 부르죠.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느냐? 세 번째가 바로 감자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감자작용. 그럼 이 발전기일 때는 감자작용 때문에 뒤진 전류였어요? 앞선 전류였어요? 뒤진 전류였죠. 근데 지금은 전동기는 발전기의 반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선 뭐가 되냐? 진상인 뭐가 되냐?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동기 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맞나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동기 전동기의 전기자 반작용은 동기 발전기의 뭐냐? 전기자 반작용 반대입니다. 그러면은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것은 전기자에서 나오는 자석이 계자에서 나오는 자석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 바로 전기자 반작용이고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냐에 따라서 교차차, 아이고, 오타나네요. 교차차 뭐야? 하죠? 예, 죄송합니다. 하. 네. 우리는 교차자작용이 있고, 증자작용이 있고, 이거 하점이다. 다시 쓸까요? 예. 합니다. 우리는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것은 전기자에서 나오는 자석이 계자에서 나오는 자석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부르고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냐에 따라서 우리가 교차자작용, 증자작용, 감자작용으로 쪼개집니다. 그러면은 이 교차자작용 때문에 무슨 전류? 동상인 전류가 흐르는 거고요. 증자작용 때문에 지상인 전류가 흐르는 거고 감자작용 때문에 진상인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그럼 이것들은 다 뭐예요? 발전기하고 정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놈은 동기전동의 전기자 반작용 외울 때는 동기 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의 반대다라고 외우시면요. 굳이 별도로 시간을 투자해서 외울 필요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봐두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동기전동기의 전기자 반작용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요걸 합니다. 마지막으로 15번째라고 이렇게 적고요.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위상 특성 곡선을 적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위상 특성 곡선을 다른 말로는 무슨 곡선이냐고 물으면요. 이것을 우리가 V 곡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결선? V 결선. 그럼 동기전동기에서는 이 위상 특성 곡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기전동기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이쪽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위상 특성 곡선은 우리는 다른 말로는 V 곡선이라고 부르고요. 그 위상 특성 곡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요겁니다. 그래프를 크게 그릴게요, 제가요. 예. 그렇게 크게 그린 겁니다. 그럼 이쪽이 여기가 바로 뭐냐면은 IF고요. 이쪽 방향이 바로 뭐냐? 요쪽. 이쪽 방향이 뭐냐? 이쪽 방향이 바로 뭐냐? I 뭐가 되고 A가 됩니다. IA입니다. 그리고 요 IA를 우리는 뭐라고 IF라 그러죠. 요 IF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것을 계자전류라고 부르고요. 또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무슨 전류? 여자전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계자전류 또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 이것을 여자전류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IA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요 IA를 뭐라고 부른다 이것을 전기자 뭐가 되냐 전류라고 부릅니다. 그럼 위상 특성 곡선이라는 것은 바로 전기자 전류하고 계자 전류하고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을 위상 특성 곡선이라고 부르고 요거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표현한다? V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왜 V 곡선이냐면 이것은 모양새가 뭐처럼
V자처럼 생겼다 해서 이것을 V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즉 위상 특성 곡선은 우리는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러냐, 이렇게 생긴 뭐냐, 이것을 V곡선이라고 부르는데 왜 V곡선이냐, 이처럼 모양새가 V자처럼 생겼다 해서 이것을 V곡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일 아랫부분을 이렇게 이읍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요게 뭐냐 하면 요게 바로 코사인 세타가 뭐일 때냐면은 1일 때입니다. 우리 코사인 세타를 뭐라고 부르죠? 이것을 역률이라고 부르죠. 그 역률 1, 즉 역률 1로 운전이 가능한 게 바로 뭐냐? 동기조상기야. 그래서 동기전동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률 1로 운전이 가능한 게 바로 뭐냐? 동기전동기입니다. 그럼 동기전동기는 역률 1로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전동기에 비해서 효율이 굉장히 좋은 전동기가 바로 뭐냐면은 동기전동기야. 그래서 문제에서 효율이 굉장히 좋은 전동기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가나다라 보기 중에 누굴 찾으면 되냐? 동기전동기를 찾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는 역률이 얼마? 1. 지금 코사인 세타가 1이라 그러는데 코사인이 얼마가 돼? 역률입니다. 그래서 역률 1로 운전이 가능한 게 바로 동기전동기예요. 동기전동기는 역률 1로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전동기에 비해서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시험지에서 효율이 굉장히 좋은 전동기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가나다라 보기 중에 누구? 동기전동기를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바로 뭐야? 역률이 얼마? 1일 때입니다. 이제 제가 누구를? 이 계좌전류값을 제가 조절합니다. 그럼 제가 계좌전류값을 조절하는데 계좌전류를 제가 어느 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조절합니다. 그럼 계좌전류를 제가 이쪽 방향으로 조절한다는 것은 계좌전류를 크게 한다는 거예요? 작게 한다는 거예요? 작게 하는 거죠? 그럼 계좌전류를 작게 한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부정여자라고 부릅니다. 부정여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부정여자 시키면은 이것은 바로 이 부정여자 시키면 역률은 바로 뭐냐? 지상인 역률이 지상. 역률은 바로 지상입니다. 그럼 지상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이것을 L작용, L. 요 L이 바로 뭐가 돼요? 리액턴스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작용? IF, 계좌전류를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가하면, 즉 부정여자 시키면 역률은 뭐가 되냐? 지상입니다. 역률이 지상이라는 것은 어떤 작용을 하느냐면 요 L이 바로 뭐냐? 리액턴스. 이번에 누구를? 계좌전류를 이쪽으로 가합니다. 그럼 계좌전류 이쪽으로 가 있다는 것은 바로 어떻게 돼요? 계좌전류를 크게 하는 거죠. 그럼 계좌전류를 크게 한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과여자라고 부르는 과여자. 그럼 과여자 시키면 바로 뭐예요? 역률은 뭐가 되냐면은 진상인 역률이 흐릅니다. 그럼 진상이라는 것은 무슨 작용이? 이것은 시작용을 한다. 시가 바로 뭐예요? 콘덴서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죠. 계좌전류를 우리가 뭐하면 부정여자 시키며 역률은 뭐가 되냐? 지상이 된다. 그럼 어떤 작용한다? 바로 리액턴스 작용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좌전류를 뭐가 되냐? 증가시킨다. 즉 과여시킨다. 그럼 계좌전류 과여자 시키면은 바로 무슨 역률이 흐른다? 진상인 역률이 흐른다. 무슨 작용하냐? 시, 콘덴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받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계좌전류를 부정여자 시키든 과여자 시키든 간에 증가하는 놈이 있습니다. 그럼 잘 보시면요. 계좌전류를 뭐해도, 즉 계좌전류를 감소, 즉 결론적으로 계좌전류를 우리가 뭐냐? 부여자 시키든 또는 뭐가 되냐? 과여자 시키든 간에 항상 증가하는 놈이 있죠. 누가 증가하는 거야? 전기자 전류는 커지는 거죠. 우리는 이 부여자를 시키든 과여자를 시키든 간에 항상 증가하는 것은 누가 되냐 하면 바로 뭐냐면은 전기자 전류는 항상 커집니다. 우리가 과여자, 즉 부유종 여자 시키든 과여자 시키든 간에 항상 증가하는 것은 누구냐? 전기자 전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전기자 전류가 가장 작은 쪽, 전기자 전류가 가장 작은 쪽이 바로 뭐예요? 역률이 얼마일 때? 즉 전기자죠. 즉 전기자 전류가 가장 작은 쪽일 때 역률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얼마?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출제자가 전기자 전류가 가장 작을 때 역률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면 얼마가 정답이에요? 1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누구를?
계좌 전류를 제가 조절해 가지고요. 부정량, 즉 계좌 전류를 제가 증가해 가지고 용률이 1로 할 수도 있고 용률을 뒤질 수도 있고 용률을 앞설 수도 있죠. 그럼 결론적으로 계좌 전류를 내가 조절함으로써 용률 1로 운전이 가능하고 지상인 용률도 가능하고 진상인 용률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용률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걸 뭐라 그러냐, 이것을 동기조상기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동기조상기라는 것은 또 별도의 기기장치를 달아놓은 게 아니고요. 동기전동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동기조상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동기전동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동기조상기. 그럼 동기조상기라는 것은 뭐예요? 용률값을 자유자재로 조절이 가능해요. 즉 용률을 제가 1로도 할 수 있고요. 뒤질 수도 있고 앞설 수도 있고, 이처럼 용률값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동기조상기라고 부르고, 동기조상기라는 것은 별도의 기기장치를 다루는 게 아니라 동기전동기를 뭐라고 표현한다? 이것을 동기조상기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출제자가 용률을 뭐가 돼요? 뒤질 수도 있고 용률을 앞설 수도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답은 동기조상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기조상기 말고 또 뭐가 있냐면은 용률값을 조절할 수 있는데, 동기조상기라는 것은 용률을 자유자재로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이렇게 자유자재로 수 있는 것은 동기조상기가 되는 거고요. 요거 말고 또 용률을 조절할 수 있는 게 바로 전력용 콘덴서라는 게 있습니다. 참고로 봅니다. 이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전력용 콘덴서라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니? 이것을 진상 콘덴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그럼 이 전력용 콘덴서 또는 진상 콘덴서라는 것은요, 용률값을 조절은 가능한데 이것은 어떤 용률만 가능해요? 바로 진상이에요. 진상. 예, 진상입니다. 우리 진상이라는 것은 크게 하는 거, 작게 하는 거, 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선 용률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전력용 콘덴서, 진상 콘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딱 뭐만 가능해요? 용률을 조절은 할 수 있지만은 앞선 거, 뒤진 거, 앞선 용률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동기조상기는 뒤질 수도 있고 앞설 수도 있고, 즉 용률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동기조상기가 됩니다. 그럼 그럼 전력용 콘덴서, 진상용 콘덴서는 용률을 앞선 용률만 조절이 가능한 거고, 동기조상기는 뒤질 수도 있고 앞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동기전동기하고 동기조상기의 공통점은 앞선 용률은 가능하죠. 근데 누구는? 동기조상기라는 것은 앞선 거 말고 또 하나가 이거하고 다른 게 뭐예요? 뒤진 용률도 조절이 가능한 것은 바로 동기조상기입니다. 그러니까 동기전동기하고 동기조상기 공통점은 용률이 앞선 용률은 가능하지만 동기조상기의 특징은 이거와 다르게 뒤진 용률값도 우리가 조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별을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되니까 이걸 보시고 이해한 거니까, 또 이건 뭐냐면은 요거를 약칭으로는 뭘 쓰냐, 이것을 SC라고 씁니다. 우리가 전력용 콘덴서, 진상 콘덴서 약칭을 찾아라 그럴 때 SC 있죠? 요 놈을 여러분이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라도 요거의 심벌을 그리세요라고 물으면 요거의 심벌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 바로 뭐냐? 진상용 콘덴서에 뭐가 되냐? 여기 심벌입니다. 혹시라도 전력용, 진상용 콘덴 심벌을 찾아라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심벌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긴 걸 찾으세요. 네. 여기까지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 풀고 그림의 마무리 짓겠습니다. 몇 쪽을 보시냐면요. 교재 몇 쪽이죠? 여기 있네요. 49쪽 보시겠어요? 네, 49쪽입니다. 네, 49쪽 보시면 28번이에요. 49쪽에 28번 보세요. 49쪽에 28번 보시면요. 동기 발전기에서 난조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1번, 2번, 3번은 다 맞는데요. 4번에 보시면 난조가 생기면 바로 멈춰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틀린 겁니다. 그러면은 난조 현상이라는 것은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지 않는 현상, 즉 동기계 역할을 하지 못한 현상이 난조 현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난조 현상 우리가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제동공선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에서 이 난조 현상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몇 번이냐? 4번에 난조가 생기면 바로 멈춰야 된다. 예, 멈추는 건 맞지만은 바로 멈추는 게 아니고 서서히 뭐가 되냐? 멈춰줘야 됩니다. 여러분 운전 중에 여러분이 브레이크 잡을 때 급브레이크를 잡아요? 아니면 천천히 멈춰요? 자동차를 천천히 멈춰야지만 엔진은 무리가 안 가죠. 그럼 무조건 여러분이 자동차 운전하다 급브레이크 밟으면요. 여러분도 다치겠지만은 또 뭐냐면 자동차의 엔진에 가부가 걸립니다. 항상 우리가 자동차에 비유한 것은 이제 비유법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쉽게 이해하시려고 제가 자동차에 비유했는데 그 난조 현상이 발생하면은 멈추는 건 맞는데 바로 급브레이크 자동차처럼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추는 게 아니라 서서히 뭐가 되냐 멈춘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난조가 생기면 바로 멈춘다가 아니라 서서히 멈춘다가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럼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D장에 넘기시면요. 50페이지 보시면은 29번이에요. 그럼 29번 보시면 동기기에서 난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죠. 난조라는 것은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지 않는 현상을 난조 현상이라고 부르고 이걸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제동건선을 설치한다. 답은 2번입니다. 그다음 문제 30번 보시면요. 난조 방지의 관계가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뭐냐. 즉 난조 방지법과 관련이 없는 것은 4번에 보시니까 우리 조속기 감도를 예민하게 한다. 이게 잘못된 거죠. 우리가 난조 방지법에 우리 난조를 방지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뭐가 있어요? 제동건선을 취한다. 그다음에 조속기 감도를 예민하게 하지 않게 한다가 맞는 거죠. 예민하게 한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답은 4번이 잘못된 거고요. 그다음 30번. 삼상 동기기의 제동건 설치하는 주된 목적. 우리 제동건 설치하는 주된 목적은 바로 뭐냐? 난조 방지입니다. 답은 4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51번입니다. 51번. 죄송합니다. 51쪽에 32번입니다. 51쪽입니다. 쪽수를 이제 번호로 말씀드리는데 51쪽에 32번에 보시면 삼상 동기기의 제동건선을 설치하는 목적 중 가장 적합한 것은 제동건선을 설치하는 목적은요. 바로 기동작용 및 난조 방지다. 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33번에 여자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바로 여자기라는 것은 바로 자석을 만들어진 부분을 여자기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뭐냐? 3번에 직류전류를 공급하는 것이다 라는 거 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34번은 해드렸죠? 34번 해드린 거고요. 쭉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몇 쪽이냐? 53쪽 보시겠어요? 53쪽에 40번 보시면요. 53쪽에 40번에 동기전동계 송전선의 전압 조정 및 용률 개선에 사용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동기전동기를 송전선의 전압 조정 및 용률 개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로 동기조상기입니다.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41번. 우리 동기조상기라는 것은 별도의 기기장치가 아니고 동기전동기를 동기조상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54쪽에 41번을 보시면요. 동기조상기의 부족여자를 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네. 예. 잘 보시면요. 예, 54쪽에 41번에 동기조상기를 뭐하며 부족여자 시키며 바로 리액터 작용을 하는 겁니다. 예, 다 몇 번이고 2번이 바로 정답이고요. 만약에 동기조상기를 뭐하면 과여자 시키면 뭐가 하는 거야? 진상이면서 무슨 C가 뭐야? 콘덴서죠? 그럼 만약에 41번을 부족여자를 뭘로 시키면, 뭘로 바꾸면? 과여자로 바꾸면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야? C, 1번이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동기조상기를 부족여자 시켰을 때 이렇게 L작용하는 거죠. 다 몇 번? 2번이 바로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42번. 동기전동기의 전기자 반작용의 설명이다. 공급전압에서 앞선 전류의 전기자 반작용. 이거 많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동기 발전기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익숙하다 보니까 이걸 자칫 잘못해서 동기 발전기로 여러분이 착각해서 답을 고른 분이 계신데 요거는 지금 동기 발전기가 아니라 동기 전동기입니다, 지금. 그럼 동기 전동기에서 전기자 반작용 물었잖아요. 그럼 동기 전동기의 전기자 반작용은 동기 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의 반대라 그랬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동기 전동기의 앞선 전류입니다. 우리 앞선. 지상은 뒤진이고 지상은 앞선이죠. 그럼 동기 전동기에서 지상 앞선 전류가 생길 때 감자 증자, 감자 작용을 하는 겁니다. 동기 발전기, 동기 전동기는요. 그래서 지금은 동기 전동기의 전기자 반작용 물었잖아요. 그래서 앞선 전류, 그러니까 앞선은 진상이잖아요. 그럼 진상일 때 동기 전동기의 전기자 반작용은 감자 작용입니다. 혼동 가시면 안 돼요. 답은 1번이 바로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43번에 보시면요. 동기조상기가 전력용 콘덴서보다 우수한 점을 물었네요. 우리가 동기조상기가 전력용 콘덴서보다 우수한 점을 물었는데 전력용 콘덴서라는 것은 용률값을 조절할 수 있지만 앞선 거 뒤진 거 앞선 용률은 가능하죠. 근데 동기조상기는 앞선 것도 가능하지만 뒤지는 것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전력용 콘덴서보다 우수한 점은 바로 뭐냐? 지상, 뒤진 용률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 몇 번이고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44번 문제를 보시면 44번에 다음 중 용률이 가장 좋은 전동기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면 다음 중 용률이 가장 좋은 전동기, 용률이 좋다는 것은 코사인이 얼마일 때? 1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사인이 1일 때, 코사인 1이라는 것은 퍼센트로 따지면 몇 퍼센트야? 100%입니다. 그러니까 용률이 100%가 되면요. 발전기든 전기든 간에 자기가 만든 것은 그대로 다 뽑아먹을 수가 있다는 거야. 즉, 보세요. 우리가 전력 P라는 것은 뭐 곱하기 뭐냐면은 전하 곱하기 전류에 뭐가 나중에 해류수에 배운 거죠. 전기론 할 때 배웁니다. 코사인 세타입니다. 이거 나중에 전기론 들어가시면 배우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아니 코사인 세타가 뭐야? 코사인 세타가 바로 뭐냐면은 용률이 됩니다. 만약에 요 값을 즉 만약에 내가 요 두 개를 곱했더니 값이 얼마가 나왔냐면은 100이 나왔다고 칩니다. 100. 그럼 용률이 만약에 1이면 1 곱하기 100은 얼마가 돼요? 100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발전기나 전동기에서 만든 전기들은 발전기에서 예를 들어서 발전기에서 만든 전기가 바로 실제로 우리가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달라지면 이제 용률이 1이었기 때문에 100 곱하기 1에서 100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용률 값이 떨어집니다. 만약에 용률이 100%가 아니라 90%다. 그럼 90%가 되면 이거는 얼마가 되는 거야? 0.9가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럼 여기에다 이거 곱하면 얼마가 돼요? 90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용률이 1일 때는 100이, 이거, 용률이 1일 때는 이게 100이었는데, 용률이 0.9, 10% 감소가 되면, 0.9가 되면 이건 얼마가 돼요? 90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용률 값은 뭐야?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클수록 좋은 거예요? 클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면 용률 1로 운전이 가능한 게 누구였기 때문에? 동기전동기. 그래서 용률 1로 운전이 가능한 게 동기전동기다 보니까, 동기전동기는 어떤 전동기보다 뭐냐? 효율이 굉장히 좋다는 게 그 뜻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용률이 얼마? 1.
퍼센트로 따지면 100%. 그래서 용률이 1일 때가 굉장히 좋은 거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4번에 다음 중 용률이 가장 좋은 전동기, 역류 1로 운전이 가능한 게 바로 동기전동기이기 때문에 다 몇 번이고 2번이죠. 동기전동기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음 중 용률이 가장 좋은 전동기는 동기전동기를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55쪽에 45번이네. 예, 45번. 우리 55쪽에 45번을 보시면요. 동기전동기 용도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동기전동기는 속도와 관련된 거죠. 그럼 동기전동 용도가 아닌 것은 바로 4번 크레인. 크레인은 속도가 아니라 힘입니다. 힘. 힘과 관련된 것은 뭐야? 직권전동기입니다.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46번. 다음 중 동기전동의 공급전압과 부하가 일정할 때 여자 전류를 변화시키다 변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동기전동기, 여기 있네. 우리가 동기전동의 특징은 항상 일정한 속도라 그랬죠? 항상 일정한 속도라는 것은 속도의 변화가 있어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 속도 변화가 있는 것은 동기전동기가 아니죠. 그럼 동기전동기라는 것은 항상 일정한 속도, 즉 속도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 말은 다음 중 동기전동의 공급전압과 부하가 일정할 때 여자 전류를 변화시키도 변하지 않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동기전동기는 항상 일정한 속도니까 뭐는 변하지 않느냐? 속도의 변화는 없습니다. 다음 몇 번? 3번. 전동기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7번. 8극 동기전동기의 기동 방법에서 유도전동기에 기동하는 기동법을 사용하려면 유도전동에 필요한 극수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네요. 즉 앞에 동기전동의 극수가 주어지고 마지막에 묻는 것은 유도전동의 극수죠.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요. 유도전동기의 극수는 동기전동기의 극수보다 항상 얼마가 작냐? 2가 작습니다. 그래서 유도전동기의 극수는 항상 동기전동기의 극수보다 얼마가 작아요? 2가 작죠. 그러면 동기전동기가 8극이면 유도전동기는 항상 2가 작으니까 얼마? 6이 되겠죠. 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몇 번이냐면은 48번이 되겠네요. 48번. 48번 보시면요. 동기전동기의 제동고온선 사용 목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제동고온선 사용하는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난조 방지라고 했죠. 그 다음에 뒷장 넘겨서 56쪽을 보시면요. 56쪽에 다음 중 동기전동기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바로 3번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50번에 용률이 가장 좋게, 즉 용률이 가장 좋게 운전할 수 있는 전동기, 즉 용률이 가장 좋은 전동기는 무슨 전동기? 동기전동기입니다. 이렇게 다음 몇 번? 3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바로 제2장 동기기죠. 예, 동기기를 이렇게 맞춰드린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동기기 맞춰드린 거고, 좀 쉬었다 해서 뭘 하냐면은 제3장 변압기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